오늘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려움이 많이 커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막막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볼게요. 오늘은 Keep Going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망설이는 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나의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리소스 투입량은 비례한다. 여기서 리소스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리소스는 흔히 노동력, 돈,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시간, 돈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본인이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을 때 확실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로 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좀 더 확장하게 되면서 1000만 원을 벌기도 하고 또 월 5천만 원을 벌기도 하면서 그만큼 더 많은 투입을 해나가고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주식 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때 이후에 주식 투자를 했고 또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로나 직후에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저는 2023년도 부근에 이제 저희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100만 원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확신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잃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도 제가 10월 달에 투자를 한 이후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거를 투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저는 이제 나스닥 100이라던가 아니면 S&P 500과 같이 미국에 있는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렇게 한 100만 원 정도 해놓고 그냥 제가 잊어버렸어요. 왜냐면은 뭐 잃어도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잊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 전세금을 반환을 받으면서 투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주식 투자 다시 해봐야지 라고 주식 계좌를 이렇게 딱 열어보고 나니까 그때 당시 투자했던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ETF 이 지수 변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제 확신이 생긴 거죠. ETF 투자를 하는 것이 특히 미국 지수를 추종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시 이제 100만 원 시작해서 그 다음엔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느낀 경험에 긍정적인 피드백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5kg를 뺄 거야 라는 최종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한 달에 1kg 정도 뺀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텝 2. 본인의 의지력을 고려해서 목표를 쪼개라. 라는 것입니다. 흔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 본인의 의지력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본인이 목표로 하는 바가 1000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0을 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럽겠죠. 그러면은 그 1000을 쪼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은 그거를 또 12개월,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쪼개가지고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더 작게 쪼개서 그럼 내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루에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씩 내가 쪼개 나간다면은 의지력 딱 10에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자격증 HSK 4급을 딴다 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의지력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일단 3개월이라는 기한을 잡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내가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저는 이제 워낙 동영상 강의라던가 이 영상 콘텐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내가 한 강씩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근데 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또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이제 조금
낮다 보니까 바닥이 난 거죠. 그 오히려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하루에 한 강의 아니고 하루에 강의에 한 15분 정도만 듣자 라고 하니까 또 이틀, 3일 정도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이제 내 의지력을 고려해서 다시 목표치 값을 높였습니다. 그럼 이 1강을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이게 중국어 실력이 처음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게 제가 뭐 하다 보면서 조금씩 늘게 된다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런 말도 몰랐어요. 이 요리 맛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를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씩 중국어를 배우면서 这个菜很好吃 이렇게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 라는 이런 간단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늘려갔고 3개월 안에 제가 목표했던 HK 4급을 합격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환급반을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약 20만 원이 넘는 정도의 금액을 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의지력에 맞춰서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그 목표치 값을 설정하는 것을 쪼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비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아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동일한 퇴근 후의 시간 안에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어 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내가 할 수 있던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공부와 영어 공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고민만 정작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가장 큰 기회비용은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선택 앞에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시간은 계속 지나는데 결국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기회비용은 바로 시간 낭비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중국어 공부도 안 했고 영어 공부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애시당초 기회비용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됐을 때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 중에 내가 B를 선택했다면 A를 포기하게 된 거겠죠. 그때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A를 포기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해서 없어지게 된 거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기회비용인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고민하는 이 시간과 내가 정작 행동하지 않았던 이 시간이 가장 큰 기회비용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내가 목표하는 바를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게 훨씬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어 너무 힘들고 내가 과연 이 중국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자신감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으시고 그 목표를 어떤 식으로 이뤄나가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